안녕하세요, 명쾌한 최 원장입니다. 지난주에 알러지가 계속 생기는 사람, 반복해서 치료하는 사람, 자주 재발하는 사람의 3가지 특징에 대해서 글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어쩜 그렇게 본인과 닮아 있냐고 말씀도 하시고 스크랩도 하고 두고두고 봐야 한다고 댓글도 달아주셨어요.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원조 알러지 대마왕은 저 명쾌한 최 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관찰한 경과를 이야기하는 척 하면서 저는 제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저는 과거의 상처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씹고 곱씹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을 놓고 최악의 상상을 하며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런 미래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든 일을 계획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제 계획은 언제나 수시로 어긋났고 저는 제 계획에서 뭐 하나 틀어지면 그렇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났습니다. 물론 여러분을 대할 때는 얼굴에 가면을 썼기 때문에 20년간 여러분은 명쾌한 최 원장이 인격적이고 성심성의껏 열심히 치료하는 한의사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속으로 저 자신을 욕하고 제 인생을 원망하며 저의 선택을 저주하며 살았던 세월이 길었습니다. 엊그제 영상은 다 제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 영상을 마무리하며 너무 곱씹지 말고 너무 심하게 셀프 체크하며 몰아붙이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을 가슴에만 묻어놓지 말고 할 말은 해가면서 한 번 사는 인생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솔루션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 정도 솔루션으로는 택도 없다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고 그 길에서 빠져나왔으니까 오늘 영상을 찍는 것인데 제가 그저 곱씹지 말자, 셀프 체크하며 자기를 들들 볶지 말자, 안달복달하지 말자, 불안감을 이기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불안한 상상을 무한대로 곱씹는 완벽주의자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저의 사연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어제 쪽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하버드에서는 좋은 성과를 이루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든 재학생에게 시간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교육한다고 하는데요. 제대로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완벽주의자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친다더군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완벽하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고 어떤 일이든 완벽하게 해서 나쁠 것은 없다지만 문제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다고. 제일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해야 할 일과 완벽하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야 자기의 한정된 에너지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살 수 있다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 쪽지를 보면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하버드라서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의 최고봉을 가르쳐 주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와 현실은 다릅니다. 현실에서 자기가 완벽하게 해야 할 일만 골라서 업무도 관계도 완벽하게 해낸다고 해서 정말 완벽하게 좋은 성과들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저는 집과 한의원만 왔다 갔다 하며 사는 삶이지만 몇 평 안 되는 원장실 안에서 삼남한상의 온갖 사람들과 각종 사람들을 만납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좋은 대학을 갔고 결혼도 잘했고 사랑받으며 살고 있고 아이들도 잘 키웠고 돈도 잘 벌고 재테크도 잘했고 남부를 곳이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불치병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절규하며 울부짖는 환자들을 하루에도 10대 명씩 만납니다. 갑자기 음주운전차에 치이는 바람에 집이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그저 백신을 맞았을 뿐인데 사람이 이상해져서 일도 못하고 일상생활이 안 됩니다. 성폭행을 당했는데 머릿속에서 24시간 365일 잔상이 남아서 괴롭습니다. 이게 누구의 잘못일까요? 완벽하게 살지 못해서 더 지혜롭고 영민하게 시간 관리 잘 하지 못해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해서 일어난 일일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냥 뜬금없이 괴로움과 고통과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뭘 잘못해서 실수해서 완벽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환자분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다 잘 되실 거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지만 저는 그렇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최선을 다해도 잘 된다고 보장할 수 없는 인간의 차원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최우선으로 신경 쓰고 완벽해야 할 것을 찾으라고 한다면 환자 치료와 관리였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이틀 째씩 공부했고 환자분들께 잔소리도 열심히 하고 하다못해 예전에는 환자분들과 1대1로 다이렉트로 통화할 수 있는 전화가 따로 있었습니다. 한밤중에도 전화가 오면 뭔 일이 났나 싶어서 자다가 깨서 받았어요. 제 입장에서는 완벽주의자로 살았습니다만 제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치료는 정말 잘 되고 있었어요. 몇 번 치료하니까 복수가 13kg가 빠진 환자분, 정말 희망에 불타 열심히 치료 중이었는데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지셨는데 그 길로 못 올 길을 가셨습니다. 낙상주의, 이 문구가 간경화 관리에 추가됐어요. 그러나 다른 분은 그냥 팔이 싹 긁혀서 상처가 났을 뿐인데 폐혈증으로 가셨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고
환자분들을 완벽히 관리한답시고 노력했지만 내가 어쩔 수 없는 분야에서 엄청난 일들은 매일 벌어지고 있고 저는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스트레스는 늘어나고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불안감을 없애라고 하지만 매일 불안하고 매일 두려운데 어쩝니까? 제가 어디로 숨을 수가 없죠. 사람들은 노력하면 다 잘 될 것처럼 말을 합니다. 네가 완벽하게 더 열심히 행하지 못해서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계 이상 행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일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완벽주의를 버렸습니다. 저는 인체의 신비로움을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혈액이 만들어지는지, 간 이식한다고 간을 떼줬는데 어떻게 간세포가 성장하는지, 간세포는 알아서 다시 재생이 되는데 신장세포는 왜 재생이 안 되는지 제가 뭘 알겠습니까?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돼서 어떻게 커가는지 우리는 지식으로 열심히 배웁니다만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도 태아는 뱃속에서 잘만 큽니다. 제가 배운 것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인체의 신비한 섭리는 인간의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그냥 절대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매일 고백합니다. 내가 알고 깨달은 것은 그저 바닷가의 모래알 수준이라고. 그리고 인간의 목숨은 제 손에 달린 것이 아니니 인간의 생명과 운명을 쥐고 계신 절대자께 매일 도우시고 매일 지켜주십사 매일 청탁을 올립니다. 누구는 그것을 기도라고 하고 누구는 명상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의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그저 저는 인간으로 살 수 있는 부분을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봤자 1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운으로, 어떨 때는 운명으로 보이는 나머지 90%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할 겁니다. 저는 제가 손댈 수 없는 그 90%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매일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해보겠다고 아둥바둥 하던 때보다 제가 제 교만을 깨닫고 겸허히 무릎을 꿇을 때 오히려 결과는 더 좋았습니다. 이 아이러니를 제가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매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완벽주의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저는 더 많은 환자를 보고 더 좋은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노력으로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르신 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치료해도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힌 듯한 절망감을 느끼시는 분들께 한 말씀 드립니다. 물에 뜨려면 힘을 빼야 합니다. 힘을 빼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을 주고 뭘 하려고 아둥바둥하면 가라앉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요히 내면의 소리를 들으세요. 신은 이길 수 없는 시련은 주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이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쓰레기같이 여러분의 인생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쓰레기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제 과거를 뒤돌아보면 처음에는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다시 보니 내 인생을 구원해줄 보석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내 수준을 넘어서는 축복을 시기해서 누가 중간에서 훔쳐갈까봐 쓰레기 더미로 포장해서 보내준 것이었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제 인생만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의 인생이 쓰레기 더미에 갇혀 있다면 축복의 씨앗을 받은 것이라고 감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완벽주의자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됐는데요. 혹시나 여러분이 댓글도 많이 주신다면 명태환 최원장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자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태환 최원장의 인생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 주시면 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